오늘도 어김없이 사연이 들어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이 약간 재회에 대한 그런 내용 같아요. 벌써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 주제가 너무 뻔한 거야. 나는 이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우선은 이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1살 직딩 여자입니다. 4년 전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신입으로 남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정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내 커플이었던 거죠. 처음 만나는 1년 동안은 최측근 몇 명 빼고는 모르게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만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싸우는 일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별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별할 때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내 커플이다 보니 억지로 마주쳐야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레 화해를 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별과 재회였던 거죠. 그러나 한번 헤어진 커플은 다시 만나는 게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첫 이별은 힘들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만큼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내 커플이라 그런지 헤어짐을 말하고 나서도 계속 마주치니까 무의식적으로 헤어져도 나한테 다시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짐이라는 단어를 서로가 쉽게 꺼냈었지 않나 싶어요. 매번 같은 이유로 헤어졌었는데 서로 동갑이다 보니 둘 다 자존심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논쟁이 생길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믿고 자기 뜻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연인 사이에서는 공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회사 일이 아닌 둘 사이에서만큼은 여자친구의 뜻을 더 따라주면 안 되나 하는 속상함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2년을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3년 정도 만났을 때 제가 이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자존심을 서로 세우다가 그로 인해 생긴 오해가 결국 다툼으로 번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줄 알았지만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마주치는 일이 없다 보니 재회는 없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매섭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저는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으니 괜찮을 줄 알았던 저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친구가 너무 좋고 잘 맞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기에는 제 나이가 31살이고 이제는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해야 될 때잖아요. 전 남자친구도 그 부분을 조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 사람을 믿고 다시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요? 상당히 사연이 길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네. 상당히 정성스럽게. 네. 그러나 너무 이제 뻔한 그런 뻔한다기보다 이제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재회란 게 원래 그래요. 만남과 이별 그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졌다 또 만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사내 커플. 네, 뭐 이제 일명 CC죠. 네, 컴퍼니 커플. 형이 회사 다녀본 적 있잖아. 있지. 그 연애 해본 적 있어? 이렇게? 있지. CC로? 직접? 어때요? 이분은 보니까 약간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 때보다 직장인일 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회사라는 어떤 그 규율이 좀 더 강한 공간이잖아. 예전에는 우리 때는 사내 커플이 되면 퇴사, 사유에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안 잘리려면 걸리면 안 돼.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려도 그거는 안 걸렸다고 우겨야 돼. 근데 남들은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형 걸렸냐고 걸렸었냐고 형 연애했을 때 안 걸렸어? 의심은 많이 받았지만 안 걸렸지. 끝까지 아니라 우긴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의심 받기 전에 걸리기 전에 헤어졌지. 처음 만난 1년 동안은 진짜 가장 친한 친구 빼고는 이제 다 모르게 잘 숨겨왔대 이 커플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간섭이 많아졌다는데 난 여기서 약간 좀 그랬거든. 간섭이 많아지나? 원래 간섭이 많아져요? 이간질 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야 뭐 이대를 어디서 봤대더라. 뭐 혹시 헤어졌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맞네. 쓸데없는 멀쩡한. 간섭이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 상대방들은 관심인 건데 이 본인들은 간섭으로 느끼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원래 쓰면 안 돼.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 틈은 항상 생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자존감이 좀 낮은 한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 둘 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 신경 안 써. 됐다. 뭔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바보들. 뭐래니? 이러고 그냥 막 이러거든. 바보들. 이 이별을 하고 나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커플이 여기서 다 그러죠. 다시는. 그래서 나 재회가 너무 까자 힘들어.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마주쳐야 되는 역시 CC의 그치. 어쩔 수 없는 안 좋은 모습들이죠. 사내 커플이라 그런지 헤어짐을 말하고 나서도 계속 마주치니까 무의식적으로 헤어져도 나한테 오겠지. 나한테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나요? 아니 나는 이 부분이 진짜 답답했어. 결국에는 그렇게 반복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 혹시 헤어졌어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만나겠지. 나한테 오겠지. 뭐 이런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어. 여기서 좀 짜증이 좀 났는데 이제 수많은 커플들이 헤어지고 사귀고를 반복을 하는데
이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져. 엄청 쉬워진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이 될 때마다 나는 그 둘은 되게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당연하게 생각은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 자체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매번 같은 이유로 헤어졌었는데 서로 동갑이다 보니 둘 다 자존심을 많이 세웠어요. 둘 다 자존심을 많이 세웠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두 분은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일 거다. 자존감이 보통 낮으면 반대로 자존심이 세. 근데 그 자존심은 쓸데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야.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매번 같은 이유로 헤어졌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성향이지. 여기서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논쟁이 생길 때마다 그 친구를 믿고 자기 뜻대로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여성분한테. 그 무슨 얘기냐? 이 남자는 여기서 보면 T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F와 T가 만나면 힘든 게 뭐냐면 둘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분도 공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분은 F고 형 말대로 그 남성분은 약간 T의 성향일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일단 여성분 입장에서는 자꾸 남자친구인데 공감을 해주길 바라고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적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거든 원래는. 자, 솔직히 회사 일이 아닌 둘 사이에서만큼은 여자친구의 뜻을 따라주면 안 되나 하는 속상함이 많이 들었대. 남성분이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어쨌거나 맞을 수도 있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은 보상 심리가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둘 사이에서만큼은 여자의 뜻을 좀 더 따라주면 안 되냐. 나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T와 F의 그 끝으로 가는 거지. 똑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남성분도 답답하겠지만은 서로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여성분이 너무 감성적이신 분이니까 좀 토닥여줄 필요성이 있다. 우선은 자, 그렇게 2년을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3년 정도 만났을 때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자존심을 서로 세우다가 그로 인해 생긴 오해가 결국 다툼으로 번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습관적 이별인데 이 두 사람한테 어찌 보면 이게 기회야. 이때야. 여기서 정말 끝났어야 돼. 제대로 헤어질 수 있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저는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본이 여기서 그냥 끝났어야 됐어. 여기 그냥 나 이거 던졌다. 나 답답해 진짜. 아니 왜 다시 거기로 복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최악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가장 최악의 지금 선택을 한 거야. 이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별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는 진짜 영원한 이별, 제대로 된 이별, 완벽한 이별, 끝이 있는 이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래, 코로나로 인한 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다시 전 직장을 왜 갔냐고. 아니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받아주는 데가 전 직장밖에 없으면 어떡해. 저 죄송한데 이분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뭐 문제 있으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N잡 알바를 하시더라도 안 갔어야 된다고 봐 나는. 아, 그래? 근데 이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잖아. 마음이 있는 거야. 1년 정도 됐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대. 그러니까 헤어진 지가 1년이 됐고 이직 생활을 해가지고 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 자, 그러고 계속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겠지.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으니 괜찮을 줄 알았던 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거고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뉘앙스를 이야기. 요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는 다섯 번째 이별 예고지 뭐. 다섯 번째 이별 예고. 다섯 번째 이별 예고다. 아, 그러니까 한 4번 정도 헤어진 거거든. 잘 만나보자. 다시 만나고 싶다. 이게 예고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어차피 헤어질 거다. 예약한 거야. 그쵸.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기에는 제 나이가 31살이고 이제는 안정적인 연애를 시작해야 될 때잖아요. 저 이 사람을 믿고 다시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요? 결론. 그럼 우리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한번 좀 더 저희들끼리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그래. 자, 다시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요? 자, 일단 결론. 다섯 번째 이별을 하게 돼 있어. 99.9%.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결론 내면 안 되잖아. 방안을 좀 주고는 싶어. 그쵸.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방안을 좀 2가지 정도를 주고 싶은데 첫 번째 방안은 뭐냐면 두 분 다 믿으면 안 돼. 서로를 믿으면 일단 믿으면 안 돼. 어. 마음을 일단 비우고 믿음을 빼고 소망과 사랑으로만 다시 한번 만나봐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순수하게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 뭘 바라지 말고. 그 중에 믿음을 일단 빼고 소망과 사랑으로만 다시 만나라. 소망과 사랑으로만. 좋으니까. 되게 풋풋한 얘기네요. 아니 풋풋하기보다 현실적인 얘기지. 그치. 믿지 마.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잖아. 근데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믿음을 빼고 가면은
기대가 좀 주니까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방안을 얘기하자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성분이 뭐 야 나 진짜 잘할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믿지 말고 형 말대로 믿지 말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돼. 둘이 같이 서로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길게 여행을 갔다 오면서도 진짜 괜찮은지 이 사람이 편한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 마음이 초반이랑은 많이 다를 거고 지금 현재 상태가 서로 지금 어떤지를 잘 파악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이 두 분들한테 다시 그냥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잘 맞는 남자를 만나는데 둘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별이 맞고, 그리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본인들한테 좀 잘 맞는 여성과 남성을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좀 더 좋은 연애, 행복하고 편안한 연애, 재밌는 연애, 이런 연애 했으면 좋겠어. 저도 3년 가까이의 연애가 몇 번의 재회가 있었고 그런 연애를 해봐서 지금 이 사연자분의 말에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가서 어떻게 해야 그 남자랑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방안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방안이 사실 없어요. 거의 그다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형이랑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 그 다시 만날 줄 알았지만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마주칠 일이 없다 보니 재회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이 대본도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 그러면 너무 해피엔딩이잖아. 마음이 진짜 이해가 가는데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얘는 아니다, 얘는 진짜 끝이다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만나는 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다시 만나서 안 헤어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 단 한 커플도 못 봤거든. 그리고 헤어지는 이유는 99.9%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헤어져. 맞아. 질릴 때까지 만나봤는데 헤어지고 만나다 서로 질릴 때까지 해보자 약간.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조금 이제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조금씩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좀 배워가는 과정인 거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다. 근데 그거는 뭐 이게 기억에 각자의 남고 사정이고. 다음에는 우리의 영상이 다시 기억이 되기를